학동 다음 시간 문제 하자.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배열하는 방법, 그걸 공부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A1, A2, A3, B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자, 요거를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 나오겠어? 다 다르다고 가정하니까, 그렇죠. 4팩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배열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요 B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런 걸 봐보자. 자, 요거하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배열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열하고 뭐 이렇게 배열한 거하고 다 원래는 다른 걸로 취급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답이 4패까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숫자, 요걸 다 지워버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다 같은 거에 돼버리거든. 여기 있는 지금 이 부분이 같은 거에 되잖아. 같은 거. 이것도 같은 거잖아. 요것도 같은 거잖아. 그렇지? 다 지워버린다면 그럼 다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렇게 똑같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만약 다 다르다고 가정하면 얼마야? 4패까지지.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세 개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순서를 제거를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수학 하시안 때 배웠던 것처럼 세 개에 대해서 순서 제거. 얼마를 곱해야 되지? 3팩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혹시라도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R팩분의 1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 의미가 뭐였죠? 엄청 중요한 거야. 책에는 없지만. 알게 대하여 뭐가 된다? 순서 제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다 다르다고 가정하면 4팩이 나오겠지만 이 세 개에 대해서 순서를 고려하면 안 되거든. 다 같은 거거든. 위에 거 다 같은 거거든. 이 밑에 거 3, 1, 2 다 지워버린다고 하면은. 따라서 여기다가 세 개에 대해서 순서를 제거시켜야 되니까 얼마 나온다? 3팩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답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자.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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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있어. 이걸 배열을 해보래. 다 다르다고 가정하게 되면 얼마겠어? 그렇지, 6팩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요 두 개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순서를 제거시켜야 되고, 요 세 개도 순서를 제거시켜야 돼. 그래서 이 두 개 제거하는 방법 얼마를 곱하면 된다? 2팩분의 1을 곱하면 되고, 이 세 개를 제거하는 방법 3팩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야. 계산 당연히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A가 만약에 이렇게 A가 P개가 있고, P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Q개가 있고, 됐어? 그 다음에 C가 또 R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R개, Q개, P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N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그 말이지. 그래서 다 다르다고 가정하면 N패까지가 나오겠지? 그런데 거기다 우리 뭐야? 요 P개, 이 P개에 대해서 순서를 제거시켜야 되니까 P팩분의 1. 그 다음에 이 P도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순서 제거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된다? Q팩분의 1. Q에 대해서 순서 제거니까. C도 다 순서 제거해야 되니까 얼마를 곱하면 되겠어? R팩분의 1을 곱해주면,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요거를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와 똑같다. 하나의 공식화 시켜서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 빠른다. 자,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하나, 둘, 셋, 넷, 5개지. 5팩 다르다고 가정하면. 근데 이 3개에 대해서 순서 제거해야 되니까 3팩 나오겠네. 이 3개 제거해야 되잖아. 다음 거 들어갈게요.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를 구하래.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0이 오면 안 되겠지.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짜증나게 처음에 1이 왔냐, 처음에 2가 왔냐부터 먼저 나눠주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1이 왔다는 가정하에서 나머지 거 쓰면은 0, 1, 2, 2,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를 배열을 하게 되면 얼마로 나오겠어요?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2가 왔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처음에 2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0, 1, 1, 2, 2 이렇게 나오겠지. 이걸 배열을 해야 된다고. 그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5팩이고 2개 제거, 2개 제거니까 2팩분의 1과 2팩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거에다가 요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2개를 더해준 게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를 구하래. 다 3번째 문제하고 있어. 이것 중에서 4개를 택하래. 그럼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2가 하나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1이 하나 빠지는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자, 위에 거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4팩을 뭐로 나누면 돼? 3팩으로 나누면 되고, 밑에 거는 4팩을 뭐하고 뭘로 나누면 돼? 2팩과 2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이유는 이 2개 순서 제거, 2개 순서 제거. 2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해야 되겠죠. 이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3번 문제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계산은 선생님 따로 안 할게요. 자, 넘겨서 다음 거 볼게.
텀으로 8개 문자를 이용해서 양 끝에 뭐가 와야 돼? 5가 와야 돼. 그럼 양 끝에 5 써. 그냥 5 오면 되고 나머지 문자 뭐가 있어요? 이제 T 5 하나 썼다고 할게요. T M R R 그 다음에 O W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배열하면 된다라는 거지. 배열할 수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을 뭘로 나누면 돼? 그렇죠.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순서 제거시켜야 되겠죠? 얼마? 2팩분의 1 곱하면 된다라는 거. 자, 어그리먼트 9개 문자를 이용해서 모음끼리 이웃해야 된대. 이웃한다. 그러면 본드로 붙이라 그랬죠. 그러면 모음이 뭐가 있어? 아에, 이, 오, 우라 그래가지고 A, E. 요게 하나의 모음이 되는 거지. 요거는 이웃해야 되고 나머지 거 Z, R, M, N, T 또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 어떤 친구들은 4팩을 뭐로 나눈다? 3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A가 들어갈 자리가 결국은 4자리니까 답 4개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계산하면 4 나오잖아.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A가 들어갈 자리가 4자리니까 4 그렇게 쓰고 수학을 좀 경수를 힘들어하는 친구는 방금 이렇게 공식을 써. 웬만하면 공식을 안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뭐가 되냐? 결국 이제 이거 배열하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6팩을 곱해주면 답이 되더라. 그런 소리야. 자, 넘겨서 다음 거 11번 문제 볼게. 자, 클라이메이트 7개 문자를 배열할 때 MAT 있는 이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된대. 그럼 자, 이거 경우수를 한번 구할 테니까 잘 봐.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일단은 선생님이 요거 우리가 순서대로 배열이 돼야 된다. 자, 이걸 같은 걸로 취급을 할게. 이렇게 네모.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있지? C, L, I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지? 그렇죠. 7팩을 뭘로 나누면 돼? 4개 똑같은 거니까 4팩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게 답이야. 왜요, 선생님?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배열 중에서 선생님이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볼게. 뭐 네모 있고, 뭐 I가 있고, 네모가 있고, L이 있고, 뭐 네모 있고, C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 배열, 이 가지수 중에서. 근데 어떻게 했으면 이게 답이에요? 자, 이 순서대로 와야 된다 했지. 그러면 이 배열한 거에다가 앞에다 뭐 써?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 M.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건 A, 그 다음 건 T 이렇게 배열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은 요것만 배열만 해줘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딱 만들어지는 거거든. 순서대로 딱 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답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냐면 뭐가 뭐보다 앞에 온다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는 경우 같은 문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가지고 배열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유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 유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뭐보다 앞에 온다 또는 뭐 뒤에 간다 아니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 그러면 그 문자 언급한 문자들은 같은 걸로 취급을 해서 배열만 해버리면 그게 답이 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11번 문제는. 넘겨서 다음 거 볼게.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도로망 A점에서 C지점을 거쳐서 B지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수를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요거 고려하지 말고 이거 먼저 갈게.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가자. A씨 보고 가자. 자, 이렇게 놨다. 이렇게 하나 A를 들어준 것 뿐이야, 선생님이. 자, 이렇게 놨다.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라고 하자. 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구하래. 최단 경로란 것은 결국 뭐냐?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는 없는 거고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올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게 최단 경로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든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쪽으로 가는 걸 B라고 잡을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와야 되겠지? 오른쪽은 5번, 위쪽으로는 하나, 둘, 셋, 4번만 나오면 되네. B는 4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냐? 요걸 배열을 해봐. 배열하면 뭐가 있을까? 그렇지. 9팩을 뭘로 나누면 돼? 5팩과 4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되는 거야. 왜요, 선생님? 자, 이거 배열하면 아무거나 갖고 와볼까? 뭐 B, B, A, B 내 마음대로 갖고 올 거야, 선생님이. A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B 4개, A 5개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자. 이 배열 가지 중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겠죠. 자, 그럼 봐봐. 요 배열대로 그대로 따라가봐. 먼저 뭐가 해야 돼?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뭐야? B, 그 다음에 뭐야? A. 그 다음 거 B, 그 다음 거 A. 결정돼버리네. 결국 뭐냐? 요거 배열만 하면 가는 경로가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방금 봤던 것처럼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그 가지수가 몇 개냐 잡고 나서 이거를 배열만 해줘 버리면 바로 여기서부터까지 갈 수 있는 경우 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안 풀 거야. 이거는 알아둬야 돼.
난 실제로 잘 쓰지는 않는데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옆에 거 하나 봐보자. 자, 문제에서부터 A부터 C를 거쳐서 C에서 B까지 가래.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올 수 있는 최단 경로를 구하자. 이쪽으로 가는 거 A, 밑으로 내려가는 거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가 2번, B가 2번 나야 되겠지? 따라서 4팩을 뭐와 뭘로 나누면 돼? 2팩과 2팩. 여기서부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수도 똑같겠죠? 4팩을 뭐로 나눠? 2팩과 2팩. 당연히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동시에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B로 가는 경우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야. 공식은 알아야 돼. 근데 왜 선생님이 이런 걸 좀 잘 안 쓰려고 하는 거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A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구하래.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에 따라서 풀이법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뻥 뚫렸지. 또 이렇게 호수가 있는 문제들이야. 이런 경우는 아까 그렇게 푸는 거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풀이법이 110법이라고 하는 거야. 110법. 뭔 말이야 도대체 110법이. 봐보자. 제일로 올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오니까 여기도 한 가지. 1로 올 수 있는 경우 1로 오고 여기서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여기로 오는 경우는 1로 오는 거 한 가지, 밑에서 오는 거 두 가지,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다섯 가지. 대각선끼리 해서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 좀 이해하기 편하려면. 여기로 올 수 있는 경우 두 개, 한 개, 세 가지. 여기는 여섯 가지. 대각선끼리 더해서 더한다. 대각선끼리 더해서 더한다. 대각선끼리 더해서 더한다. 15.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7.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미안하지만 대각선이 없어. 밑에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죠? 여기 몇 가지가 여기까지? 그렇지. 옆에서 오는 것밖에 없잖아. 아니지? 미안하다.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경우 보자. 몇 가지 나오겠어? 10가지. 이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로 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지? 그래서 25가지. 그죠? 그러면 여기로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서 올 수 있고 여기서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 15가지. 여기는 몇 가지가 되겠어? 그렇죠. 40가지. 대각선끼리 더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로 오는 거 11가지. 여기로 오는 거 18가지. 여기는 26가지. 여기는 44가지. 자, 그럼 1로 올 수 있는 경우 66가지. 여기로 오는 경우 몇 가지가 되겠어요? 답이 110가지가 나오겠구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제일 정확하고 제일 빠른 풀이법이야. 이걸 110법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쓰는 용어야.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선생님한테 말하고 뭐 시간 되면 밑에 당연히 숙제겠지만 밑에 것도 한번 꼭 풀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확통 마무리할게.